다음 주 월요일인 21일부터 전세 시장에 대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바로 전세 대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세 대출이 줄어드는 건데요. 전세 대출이 줄어든다는 말은 전세 금액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세 대출이 왜 줄어들고 얼만큼 줄어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21일부터 전세 대출을 좀 조이게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조이냐면은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하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증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증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세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건데, 현행 90%인 보증 비율을 80%로 낮추게 되면은 전세 대출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 보증 비율은 이미 지난달 19일 날 하향을 했었습니다. 원래 보증 비율이 100%였는데 지난달 19일 날 90%로 낮췄죠. 그리고 이번 달 21일 보증 비율을 80%로 또 낮춥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0% 정도 보증 비율이 낮아진 거고요. 이 20% 낮아진 수준은 전세 대출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보증 비율, 그게 뭘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을까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전세 대출을 미상환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세 대출을 갚으려고 빌린 거지만 혹시나 상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그가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물론 허그만 있는 게 아니라 SGI, 서울보증보험도 있고요. HF, 주택금융공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은 이 보증 비율만큼만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이상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보증을 해줘야 금융기관에서 그걸 믿고 빌려주는데, 보증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은 금융기관에서 나가는 전세 대출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금융기관에서는 손해를 보기를 싫어합니다. 국민은행에서 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곳에서 전세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곳에서 전세 대출을 해주는 금액은 이런 허그, SGI, HF 이런 기관들이 보증을 해주는 만큼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됐을 경우에 허그, 너가 보증해줬잖아, 그만큼은 내놔 하고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증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전세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전세 대출 금액이 얼마나 줄어들까? 약 10%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한 10% 정도 잡으면은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전세 대출을 4억 정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전세 대출을 3억 6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5억짜리 집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은 원래는 내 돈 1억과 전세 대출 4억을 합쳐서 이게 전세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 4억이 얼마까지밖에 안 나와요? 3억 6천만 원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내 돈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내 돈이 1억 4천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들어가려면은 필요 자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필요 자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필요 자금이 넉넉하게 있을까요? 없겠죠. 이제 그동안은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계속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이 계속 나오니까 세입자들은 계속 대출을 해서 이 전세 금액을 올려줬어요. 어차피 내가 반전세로 하거나 또는 월세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전세 금액 이번에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네, 3천만 원 올려주고 대출 받아서 올려주고, 물론 이 3천만 원이 또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80% 정도는 나왔으니까 한 2,400 정도는 대출 받고 내가 한 모아둔 돈 600만 원 정도 보태서 올려주고 이 2,4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게 월세보다 훨씬 낫겠다라고 해서 계속 올려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전세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은 계속 올려줄 수가 없죠. 올려주고 싶은데, 세입자인 나는 올려주고 싶은데 돈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세입자도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세입자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집을 떠나게 되다 보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은 전세 금액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첫 번째 상황을 겪는 그 혼돈기에 있는 세입자들은
분명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어야지 그 뒤에 전세 금액은 내려가서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전세 대출을 DSR을 적용하겠다. 지금 이 정책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한 하방 압력이 지금 전세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DSR이 적용이 되면은 절반 이상의 대출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세 대출을 받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는데요. 대한민국의 평균 임금은 357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버시는 분도 있고 덜 버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뭐 연령대마다 다르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은 357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평균인데, 이 사람들이 아까 DSR에 걸리게 되면은 DSR 40%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버는 돈의 40% 이상은 빚을 갚거나 또는 빚이나 이자를 갚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그럼 357만 원의 40%는 142만 원이죠. 한 달에 142만 원 이상 빚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데 쓰면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걸 역으로 환산해 보면은 전세 대출 가능 금액이 3억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찌라시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세 3억 원까지만 빌려주겠다. 전세 3억을 제한을 걸지 안 걸지는 몰라요. 그런데 DSR을 적용하면은 그냥 그대로 3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대출 제한을 3억을 걸지 않아도 전세대출을 DSR에 적용시키기만 하면은 저절로 이제 제한이 3억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방식으로 전세대출 3억을 제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매매대출은 6억 원까지 제한이 걸려 있죠. 그런데 전세대출도 3억 원으로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뭐 3억을 정책적으로 걸든 아까 같이 DSR 40%로 걸든 뭐 어떻게든 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걸리게 되면은 하반기에 전세가랑 매매가는 하방 압력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전세 대출을 DSR 40%를 적용하게 되면은 우선 전세 가격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매매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전세랑 매매가 좀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반기 때는 매매가도 그렇고 전세가도 그렇고 조금 안정될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계속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를 하시는 분들도 계속 매년 올려줬었는데 다음번에 연장을 할 때는 안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지만 이게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